고통이 극심하다고 해서 병들의 왕, 걸렸다면 하던 거 다 멈춰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통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라도 건강검진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그렇게까지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조상님 묘에서 미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와, 신기하다. 검사 한번 해보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화장을 하거나 재매장을 하는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 미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서양처럼 미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검진을 통해서 미라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미라들을 쭉 검사해 보니까 자주 발견되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었을 때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에서 통풍이 발견됐다? 바람만 불면 아프다 하는 그 통풍. 맞습니다. 바로 귀족병입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영국 헨리 8세 국왕, 루이 14세, 조선의 세종대왕, 잘 먹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황제, 귀족이 잘 걸린다고 해서 왕들의 병, 질병 중에서도 고통이 극심하다고 해서 병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통풍. 오늘은 바로 이 통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풍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만 살짝 쐬도 아프다는 병이죠. 어떤 분들은 사랑니 아픈 거에 거의 10배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풍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별사탕 모양의 요산이 쌓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유리 조각이 깨졌어요. 그 깨진 조각, 그 뾰족뾰족한 거 있죠. 그걸 계속 제가 찌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통풍의 통증입니다. 요산이 쌓이면서 그런 뾰족한 결석을 이루면서 그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 그럼 이 요산이 왜 안 빠져나가고 왜 쌓이게 된 걸까요? 바로 단백질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탄수화물 먹고 지방 먹고 단백질 먹고 소화를 하고 배출을 하거든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애는 나가야죠.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배출을 시켜요. 근데 단백질은 이산화탄소, 물 하나 더 있습니다. 질소가 있거든요, 질소. 그래서 여러분,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이런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암모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소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질소 버리는 방법이 암모니아 형태로 버리는데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들은 암모니아를 그냥 물에다가 뿜어서 암모니아를 제거합니다. 우리 인간은 암모니아로 제거하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 물을 아껴야죠. 아껴 써야 돼요. 차라리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쓸지언정 물은 아끼겠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암모니아로 버리지 않고 요산이라는 형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럼 이 요산은 또다시 변형돼서 요소로 바뀌는데, 이 요소는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요산의 형태가 요소로 변형되지 않고 있으면 배출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산이 요소로 바뀌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나는데,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 요산이 요소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도는 요산이 우리 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생기는 증상이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고요산 혈증, 피 안에 요산이 많이 넘쳐난다. 이것들이 어떤 결절을 이뤄서 찌르고 있다. 그게 통풍이니까요. 그럼 요산은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고기나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퓨린의 대사 산물인데, 그러니까 육류 섭취, 기름진 음식, 과한 음주, 뭐다? 여러분, 다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하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요즘은 귀족뿐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통풍 환자가 2012년에서 2017년 5년간 49% 증가했고, 특히 20, 30대 젊은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30대 통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술입니다. 술. 첫 번째. 저 술 안 먹어야 하는 사람이 또 통풍으로 옵니다. 뭡니까? 당분입니다. 당분. 술 먹어서 통풍 오나, 당분 먹어서 통풍 오나,
둘 중에 하나인데 술 먹어서 입가심으로 또 당분 먹어서 통풍 온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하나만 먹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데 이제 하나 더 통풍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혈관에 문제 일으키고 혈관에 문제 일으키니까 신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나중에 가는 예고편이에요. 이거 예고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통풍 왔다 그러면 중단해야지 하는 그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통풍만 치료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풍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통풍의 증상만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걸 끊으셔야만 진짜 통풍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핏대 높여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에 급작스런 염증을 유발하는데 붓고 빨개지고 뜨거워집니다. 손도 못 댑니다. 누가 대려고만 해도 아픕니다. 아직 안 됐는데 장기간 내버려두면 드디어 찔렀던 그 결절이 튀어나와서 신발을 못 신을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튀어나와서 신발이 또 통증을 주거든요. 이렇게 통풍이 주로 발 쪽에 나타나는 이유는 온도에 있는데 우리 몸의 체온을 측정했을 때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쪽이 상대적으로 체온이 높고 심장과 먼 팔, 다리는 체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엄지발가락에 생길 확률이 높고요. 진짜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응급실로 달려왔다. 100% 통풍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에 잘 생겨서 그냥 단순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풍은 예고편이라니까요. 전신성 대사질환으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체내에 쌓인 요산으로 심장 기능 이상이 생기거나 심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위험은 정상인의 무려 2배입니다. 통풍 환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고혈압 환자입니다. 내가 적어도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적으로 술하고 당분 좀 끊어주셔야 되겠죠. 통풍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는 배설을 많이 하게 요산 배설 촉진제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요산 형성 억제제 이 2가지 종류의 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약 전부 다 부작용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만 믿고 마음대로 먹었다가는 다른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산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서 통풍 증상을 관리해 줄 뿐이지 이 원래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걸렸다면 하던 거 다 멈춰야 됩니다. 정말 멈춰야 됩니다. 약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통풍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퓨린이 들어간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건데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는 치맥입니다. 치도 그런데 맥까지 하고 있잖아요. 한 잔으로 안 끝나고 그러면서 통풍은 통풍약을 먹고 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육류, 특히 동물의 간, 또 농축된 육수나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시금치, 버섯, 콩, 그리고 효모가 들어간 식품, 맥주를 포함한 막걸리, 포도주 같은 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맥주 안 먹고 뭐 소주 먹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술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도 하나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많이 보는 젊은 20, 30대 통풍 대부분이 술이고 탄산음료하고 액상 과당을 많이 먹어서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먹는 것만 끊어도 통풍에 진입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먹으면 통풍 예방에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많이 드세요. 뭐 소변으로 배출될 기회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독이나 세척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근데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전해 환원수라고 하는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간 과일과 식초를 드세요.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과일과 식초의 산성 물질은 실제 산성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 물질로 남기기 때문에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요산을 녹여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유제품의 경우는 인공과당이나 지방이 없는 우유나 치즈를 고르고 채소, 달지 않은 과일, 과일하고 과일 주스는 완전히 다르죠. 또 달걀 등이 통풍에는 좋습니다. 자, 통풍은 정말 오래된 질병인 만큼 다양한 카더라가 존재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Q&A 형식으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산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통풍에 걸리나? 요산 농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통풍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 이상하게 술 매일 엄청나게 먹는데도 통풍에 안 걸렸고 요산 수치만 높아 고요산혈증이라고 나온다면
이거 엄청 큰일입니다. 뒤에 큰일 생기는 거지 나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산 수치가 6.0 이하의 환자에 비해서 6.0에서 6.9인 사람은 2.7배, 8.0에서 8.9인 사람은 15배. 만약에 요산 수치가 10 이상이 되면 저는 꽤 많이 보고 있는데 64배나 통풍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고요산 혈증일 때도 여러분들이 스탑하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맥주 말고 소주나 무알코올 맥주는 마셔도 괜찮나? 아닙니다. 술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끌어다가 너 어디 나가고 있어? 다시 들어와 해서 피 속에 다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잘 알뜰한 분이죠, 술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요산이 100개라면 10%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90%가 재흡수돼서 다시 피를 타고 도는데 술 마시면 한 4, 5개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또 5개는 슬그머니 다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통풍이 발생하거나 이미 걸린 사람은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무알콜 맥주라고 나오는 것들이 무알콜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맥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풍은 남자만의 병인가? 예, 통풍 위험인자로는 남자입니다. 혹시 남자세요? 하면 이미 통풍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40 넘었나요? 좀 비만하신가요? 집에 통풍이 있으셨나요? 술 하시나요? 콩팥 기능 평소에 안 좋으세요? 고혈압 있으세요? 자, 이게 통풍의 위험인자입니다. 여성은 생리혈로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할 기회를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통풍에 잘 걸리지 않다가 폐경 이후에는 이 기회가 없어졌죠. 그래서 통풍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통풍에는 백미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게 더 좋다? 아닙니다. 백미보다 건강에 더 좋은 잡곡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풍에는 백미가 더 좋습니다. 도정이 덜 된 현미와 다양한 잡곡이 섞인 밥은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화하는 데도 굉장히 더디게 되고 우리 장에도 약간은 오랫동안 머물게 있게 돼서 또 통풍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에 등산이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예, 평소에도 안 하시던 분이 통풍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등산을 즐긴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진작에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등산 중에는 발가락이랑 발목 같은 하지 관절에 그냥 자극을 많이 줘도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또한 땀으로 인해서 탈수가 되죠. 그리고 등산 후에 즐기는 음주나 기름진 식사나 또 입가심으로 또 단 거 우리가 또 케이크나 이런 거 해서 마무리 딱 하면 올라가기 전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내려오실 가능성이 큽니다. 통풍 치료제, 면역 조절제와 함께 맞으면 좋다. 맞습니다. 통풍 치료제와 면역 조절제를 함께 투여하면 통풍 치료 효과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의대 연구팀은 통풍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통풍 치료제의 효과는 42%였는데 면역 조절제와 함께 투여하자 8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통풍을 날려버리려면 구독은 하셔야겠죠? 내가 통풍에 불리한 식품 가지수가 몇 개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나 술 먹고 있네, 단 거 늘 먹고 있네,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있네. 다 끊는 게 물론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끊는 게 좋아서 술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술 끊는 사람이 진짜 어려워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하고 나머지를 줄이고 운동도 충분히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나머지를 하는데 요산 수치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잘 안 떨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술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풍으로 인한 급격한 통증은 2, 3일 지나면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버리기 쉬운데 통풍은 이제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고체중과 함께 제5의 대사증후군으로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무서운 병입니다. 신장 나빠지면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장까지 문제가 되면 사망 위험에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서 통풍만은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